안녕하십니까. 네,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2021년 6월 21일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깨 좀 쭉쭉 피시고요. 다들 어깨 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주식이랑 참 신기한 거는 저는 주식은 뭐라고요? 심리. 개인 투자 심리인데 그러니까 그 제가 금융위기를 한 두 번 닥치고 보니까 이젠 별거 아니에요. 아무튼 안 소장 이야기 잘 듣고 현금 준비를 뭐 잘 해두신 분들은 축복받을 일이고요. 현금 갖고 있으시다면은 잘 갖고 계세요. 예? 아직도 투자할 시기.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요. 세계 식량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분명히 이제 그 테마가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자리를 계속 지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요 이틀 동안 뭐 이게 뭐 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하는 뭐 시장이 좀 꺾이나 좀 꺾이는데 뭐 다들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관련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뭐 그러니까 지금 외교 쪽으로 보면요. 식량하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게 연결 관계성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것은요. 그 제가 안 소장 그거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코로나를 비롯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장 심각할 때 여행주들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때 개인들이 못 팔아서 안달하잖아요. 그걸 사주는 거예요. 왜? 코로나는 어쨌든 지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코로나 지나간다는 것보다도 가면 갈수록 코로나 지나갈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 기대심만 생기면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진짜 코로나 나은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가 계속 오르다가 진짜 코로나 나아지면은 여행주도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투자에 뭐 하기 좋은데 이런 투자를 계속 해봐야 돼요. 했던 사람이 계속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주가가 툭툭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가장 심각하게 아직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묘한 지금 그런 지금 그 유럽도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인가요? 23일인가 이번 주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그 금융 지원을 이제 통과할 거예요. 23일, 24일 90억 유로로. 뭐 미국도 뭐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은 다 처음이에요.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전쟁은 무한대로 계속 지금 시장 보면은 뭐 몇 년 동안 전쟁할 것을 대비하라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뭐 서로 강대강이니까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제일 피해 많이 받은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많이 받은 국가가 어디예요? 유럽이죠, 유럽이에요. 안전자리에서 엄청나게 물가 부담을 얹히고 그리고 그 물가 부담을 끌어안으면서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 보면은 국민 지지도가 대통령이 훅훅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식량난 하면은 중동이나 남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 그 이제 개발도상국의 정치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랬었죠.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중남이나 그게 이제 그 이제 선거철 보면 콜롬비아도 야당이 이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 못하면 탄핵받는 거라고요. 국민들이 막 일어나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량은 뭐요? 배예요.
사람은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한계라는 거죠. 참으려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탄핵시키 버리는 거죠. 음. 그럼 대통령은 방법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뭐 전세의 흐름이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럼 IMF에다가 손을 내미는 거죠. 항상 그런 절차예요. 예, 그런 절차니까. 그냥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한두 개, 세네 개 빈곤 국가가 뭐 망한다고 해서 거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연쇄 효과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여러분 98년도 그때 태국 베트남 이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나라는 세계 경제 비중의 1%도 안 되는 국가들이 외환 위기가 닥치니까 전 세계 금융 위기로 닥친 거예요. 전 세계 외환 위기로 연쇄 효과로 발생해 가지고 그런 물결이 무서운 거예요. 그 나라가 크고 작고 떠나가지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 때도 생각나시죠? 그리스가 국민 경제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에 손꼽아도 못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 금융 시장은 흔들렸죠. 이번에 만약에 흔들리면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뒤로 하고요. 그게 심각할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금리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기간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면은 월가 같은 데 보면은 뭐 대충 금리를 3.5%, 3.8%, 최대 4%까지 보고 있죠. 지금 얼마요? 지난번에 1.75 올려가지고 1.75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얼마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대충보다도 한 2% 정도 더 올려야 돼요. 뭐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예요. 예. 근데 항상 이런 그 큰 재난 사건이 생기면은 이 테마가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그 이제는 그 사료가 갔었잖아요. 사료가 가면은 이제 다음에는 어디 가겠냐. 그걸 얘기하는 저는 비료라고 했었죠. 비료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비료 그 다음에는 농기계 같은 거 이렇게 순환에 돌아간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비료를 얘기했는데 돈 많은 아니 그 크게 투자하시면 경영하고 조비를 벌어 했었죠. 이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 많이 안 갔는데 간다면 사시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부터는 이제 좀 그 기술적 반등 등 따라 식량 위기는 식량난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 뭡니까? 장마철 지나고 나면 또 여름 되면 또 가뭄 된다고 또 여러분 어쨌든 북미도 좋고 예? 지금 전 세계 각지가 곡물을 수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특징이 뭐는 각국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해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자기 주 수출을 했던 그런 것이 자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수출을 중단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을 다 수출 제한하고 비료도 요즘에 수출 제한하잖아요. 중국에서. 그리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요소 매출이 한 40% 정도 떨어졌다고만요. 어쨌든 요즘 비료 가격이 좀 떨어지다 또 상승하려는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제일 주요하게는 이제 가을철이죠. 가을철에 가면은 거기 이제 식량이 풀리더라도 많은 이제 그 자연적 재난하고 전쟁 때문에 식량이 과거처럼 많이 부족할 거라는 것을 기정사실이니까. 거기다 인플레이션까지 덮치지.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에다가 강달러까지 시작됐죠. 외환 위기까지 덮쳐요. 발전도상국들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저는 정치는 어떻게 난 상관없어요. 제일 걱정된 것은 난 그게 국민들 배군가 그러면 전 세계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정치적으로. 이전에 미국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 그 이야기 한 거였어요. 전 세계 가장 위기는 뭐다? 전쟁이 아니라 식량 위기다. 우리나라에는 돈이 많으니까 아직 그걸 못 느끼는데 지금 다른 채널 통해서 해외 한번 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아프리카에는 막 아프리카나 뭐 미국 북미에도 막 소가 막 너무 가뭄이 너무 심해서 막 죽고 뭐 그 정도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아무튼 뭐
인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앞으로는 정부의 조치나 뭐 비료 같은 것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종자 산업도 잘 보세요. 정부에서 종자 산업 같은 것도 나중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돌고 돌면서 순환매가 될 겁니다. 예. 근데 비료가 지금 아무튼 경농하고 조비죠. 여기가 조비. 경농이 더욱 강해요. 과거 보면은 뭐 이번에는 어떻게 뜰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많이는 하지 말고 조금은 좀 이렇게 사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시면은 어차피 지금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못 가도 뭐 한 전고점까지는 좀 이렇게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강하게 뽁뽁 치고 올라가면은 그냥 가만히 두고 계세요. 예? 시총이 한 두 번씩 거래 터지면은 그때 팔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뭐 누비가 그 노비나 사셨나요? 안 샀죠? 아무튼 주식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그냥 용돈 삼아 하세요. 그냥 용돈 삼아. 근데 이 비료주 같은 것도 너무 그 뭐 단기는 계속 올 걸로 보기는 누보네요. 누비가 아니라 누보. 기술적으로 좀 보실 줄 아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이게 새로 이렇게 물량이 다시 시작해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 다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에서 물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안전자 경험대로 보면 이렇게 새로 시작한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지? 카드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수가 바뀐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제가 선수인지 아닌 이상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신호를 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테마 중에 큰 형님이시다. 다들 잘 보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여기에서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가능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주식 오래 투자하다 보면 이런 게 느낌으로 하기라기엔 뭐하고 경험대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냥 하시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보화 금액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금액 작으신 분들은 누보 성보화학 보도록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들은 경농하고 조비를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농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올해 농기계들 다 기업 영업이익이 아주 상당히 좋은 거 아시나요? 농기계 회사들이 기업 실적이 좋아졌어요. 농기계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아시아텍. 그쵸? 이런 거. 아시아텍은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비료주 가면서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비료주 그 다음에 갈 것인지. 비료주 투자하면서 차기 투자도 같이 하면 더 좋죠. 농기계 회사들이 확실히 실적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게 요즘에 농기계들을 미국향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의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우리나라가 수혜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막 이렇게 뭐 중간에 이제 인프라 재료 뭐 철관 회사 뭐 이런 회사들 한번 보죠. 영업이익이 엄청 나죠. 예, 뭐 스탠리 회사나 이런 거 그거 위해서 그러겠어요. 미국이 중국 때리니까 한국 걸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뭐 정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딱 한 가지 우리나라 돈 많이 벌어서 국민들 잘 살면 그게 제일 오케이예요. 예. 그런 거죠. 종자 회사들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입바다가 어디예요? 너무 봐요. 비료가 가고 나면은 그 농기계나 그리고 종자 산업들의 주가가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은 뭐냐면 하반기 들어가더라도 식량난은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 땅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어차피 기후를 인해서 재배해가지고 나는 것인데 거기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살아있는 모멘텀이다. 이런 것은 모멘텀이 계속 순환이 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리를 잘 지켜줄 줄 아는 그는 지혜로운 투자하실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조정기잖아요. 하락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 번에 하지 말고 2, 3회 분할 투자해서 조금만 하세요. 응? 응.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튼 비료는 뭐 아무튼 잘 보세요. 예, 좀 갈 겁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뭐 지금 하도 많이 얘기해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 유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다스코 유신은 좀 사두고 유신 토머 인지니어링 2만 원 이하 내려왔네요. 뭐 2만 이하에서는 그냥 좀 분할해서 매집하세요. 회사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절대 떨리지 마세요. 회사 그만큼 유동성 물량이랑 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크게 무리할 기가 없어요. 다스코 같은 거. 우리나라 몇 개 안 되죠. 뭐 이게 고속도로 인프라 전문 기업이에요. 해외 인프라에서 상당히 과거에는 사우디 그 도시에도 그 뭡니까 진출한 경험들도 있고 하고 합니다. 그 CM 건설 같은 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천천히 보면 되겠고 그리고 그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뭐지 아까 농기계 말면서 동일 고무배트도 동일 고무배트 더 떨어지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 회사는 체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야는 농기계 하면 농기계 붙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중장비 하면 중장비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예. 기본에 그런 그 재무적 가치가 다 기존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기업의 유동성도 상당히 적고 하다 보니까 여기 8,200원인데 지금 6,700원. 오, 많이 떨어진대. 주식은 뭐를 한다고요? 끊기로 하는 거예요. 이걸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주식 못 하죠. 그냥 분할하라고 했었죠. 아무튼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탁 터지면은 그때 사시면은 가장 확실한 거고. 야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도 두세 번 얘기했다만 미국에서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후방 국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 하면은 중장비 그 큰 형님이 어디예요? 캐터필라죠. 그렇죠? 예. 캐터필라 직접 그게 그때 캐터필라에 직접 그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큰 건을 작년에 체결을 했어요. 직접 납품하는 거. 그러니까 캐터필라의 대한민국의 그 이제 직접 납품하는 1차 협력사라고 보시면 돼요. 부품 공급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멘텀이죠. 기업 실적도 뭐 괜찮습니다.
제일 매력적인 것은 회사 유동성이 작다는 거. 유동성이 작으면은요, 주가가 그 시장이 아무리 크게 흔들려도 조정받을 때 적게 벌리고 매집하기 좋고 주가가 시세 나기 좋아요. 이런 것은. 근데 어쨌든 30%는 행운입니다. 예? 예. 그냥 매집하고 계속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해보셔도 돼요. 예? 조금 떨어지다 해서 너무 실망 갖지 말고 오히려 뭐 서암이나 요즘 서현 같은 거 빨간 불 치고 푹툭툭 잘 가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엄청나게 신용이 깔아져 있어요. 저런 회사들은 시장이 한번 확 끊기면은 다 끊겨버리는 거죠. 반대 매물이 터져가지고. 걔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 것은. 오히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빨간 불이 더욱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대부분 100분의 90 이상 개인 투자들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것을 잘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따라잡기 하는 거. 100% 열에 하면 9명은 손실보죠. 이런 장에서는 저런 투자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데크플라이트도 좋고요. 제일 테크노스. 나중에 공항 짓는다고 하면 유인하이텍. 이런 거는 뭐 해외 공장 건설하는 그런 그 경력도 있고 해서 좋아요. 그리고 저게 우리 이번 정부 좀 관계 있는 거 한미 글로벌 같은 거. 한미 글로벌 뭐죠? 무슨 회사입니까? 알죠? 굳이 얘기 안 들어도. 기업들도 친정부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 오래 하다 보면은 이걸 다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 동향 움직이는 딱 수급 보면은 이제 이놈이구나. 이게 판단 바로바로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개별 종목들의 뭐 실적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정보도 계속 수집해야 돼요. 수집해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이게 1년에 이제 그 뭡니까?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몸에 갖춰져야 되는 거. 이래도 그러면 이제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오세훈 시장도 그 선거 전에 그 수변 감성도시 하겠다고 한강 그쪽에 요즘은 쭉 들어갔대요. 당선되고 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재미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정책주들이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이제 누리호가 발사 성공됐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했는데 그 항공우주는 꼭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가를 떠나가지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항공우주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초기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작년에 하나에서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선도하면서 이제 진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좀 활력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항공우주청까지 올리잖아요. 그것을 4천에다가 지금 확정됐죠. 예,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크게 편성될 거예요. 그러면 우주 산업이 뜬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가 요즘에 항공 주가가 잘 가죠. 지금 5만 원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자립적으로 그 뭡니까? 그 자주 국방해서 지금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예. 그게 들어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되고 이제 있으니까 그런 모멘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 말은 뭐냐면은 이게 항공우주는요, 어떤 민감해서 어떤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국가기관 산업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국가기관 산업은 뭐예요? 반드시 키워야 할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힘쓸 수밖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성장하려고 팍팍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야 되죠, 이런 것은. 공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사기업이지만 공기업이다.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공약이기도 하고 하니까 하면 됩니다. 뭐 군사에 좀 제가 보기에는 휴니드가
지난번도 많이 얘기해드렸다만 이 기업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또 그 항공에 들어가는 이게 기업은 작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그 항공 이거 뭐라 해야 되나? 항공 기체를 만들고 그게 들어가는 소재 같은 거 전문적으로 중소 계열이 되어 있는 거 사천에 있잖아요. 이 기업도 사천에 있어요. 예. 하이즈 항공. 예, 주가 떨어지니까 안 소장 얘기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보고 있습니다. 예, 떨어진다고 포기할 것 같으면은 저는 아예 추천도 안 합니다. 아무튼 더 이렇게 눌려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처음 두 번째인가요? 수소 그거 뭐라 하지? 우리나라 대기업도 다 참여합니다. 예, 수소 대회가 있어요. 7월 달에. 야네가 그 수소 그 뭡니까 저장 탱커를 개발한 것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보는 겁니다. 그 야네가 이제 항공 기체를 만드니까 두산 모빌리티하고 UAM 같은 거 협력 개발에 사업 그 협력 파트너로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UAM도 된다는 거예요. 도심항공. 뭔 말인지 알죠? 자, 기업의 뭐 실적 치면은 못 사요. 근데 이 여러 가지의 기업의 미래 가치를 동향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투자도 충분하다. 만약에 뭐 시장 확 푹 꺼지더라도 이게 이미 가격 조정 마치고 기간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습니다. 사셔도 좀 이렇게 분할 매집해서 가셔도 너무나 좋아요. 모멘텀은 확실하니까.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원전은 꼭 해야 하는데 여러 개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요즘에 유럽에서 워낙 해가지고 석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KPF 단기로 좀 투자해 보셔도 됩니다. 석탄 주도주예요, 야가. 관심 있는 분들만 소액으로 투자해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기술적 위치 봤을 때는. 10시 20분이네요. 시간도 많이 올렸다. 아무튼 7월 달에는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나올 듯 싶어요. 예. 그게 좀 잘 활용해 가지고 잘 대응하셔서 아무튼 주식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 하신다면은 7월 달 기술적 반등 잘 활용해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단기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해볼만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